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투자에서 전해드리는 뉴스로 보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통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리에 있는 뉴스들을 종합을 해봤고, 여기에서 최근에 이슈와 더불어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업종들,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참고로 책 집필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제가 이제 책 집필을 한 책을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니까요. 댓글 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책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도 같이 제공해 드리려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스코 구글 반도체를 만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위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 시스템즈와 인터넷 공유용 구글의 반도체 칩을 만든다. 그래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각 제조 과정을 삼성전자가 맡았다. 그래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시장 1위를 목표로 내걸고 육성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의 탑을 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쪽이 부족하다 보니 비메모리 쪽을 키우겠다 라고 해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을 키우겠다 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참고로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강자로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대만의 TSMC인데, 이 TSMC도 타도 삼성을 외치면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SMC가 최근에 이제 애플 쪽 관련된 부분의 생산을 상당히 도맡아서 하다가 애플이 TSMC 쪽에 대한 부분 너무 의존도가 크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이원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손을 좀 벌렸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같이금 동반적으로 삼성 말고 애플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 참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삼성도 시스코나 그리고 구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비메모리 쪽 관련된 장비 쪽, 소재 쪽,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 SK 솔믹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SNS텍, FST,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미 올려드렸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뭐 장비나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또 이 장비 쪽 관련된 부분도 숨겨진 장비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그 장비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 기사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발췌를 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거의 속하지만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이 말고 다른 신규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VR, 그리고 증강현실 AR,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5G 뭐 이런 부분들이라 상당히 많은 곳에 포함이 되고 많은 곳에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장비 쪽까지 아울러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상장이 카카오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카카오가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다가 다음과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을 하면서 이제 다음 플랫폼 관련된 부분을 모바일에서 온라인까지 가졌고, 그리고 로엔이라는 한 회사를 합치면서 성장성에서 수익성까지, 로엔은 참고로 이제 수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음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됐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만들었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애니팡, 무슨 팡 시리즈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봤죠. 그래서 썬데이 토즈 애니팡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팡 시리즈가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먹여 살린 그런 스타가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9월 내에 상장을 하고요. 청약 예정일은 9월 1일부터 9월 2일, 그리고 수요 예측일은 26일부터 27일. 주식수는 1600만 주, 공모 희망가는 2만원은 24,000원, 액면가는 100원. 그래서 예정 금액이 3,200억에서 3,840억, 공모 예정 금액.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가장 빅히트를 쳤었던 SK바이오팜 보시면, 기존의 SK그룹주와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가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상장 회사 중엔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넵튠. 그리고 최근에 그 게임 회사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넥슨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게임 업체 최강자가 온라인 쪽에 치중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모바일 쪽에 이 흔히 말하는 자기네들 게임들을 모바일 쪽으로 컨버팅을 하면서 호환을 하면서 이 경쟁 구도를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쪽에 있는 경쟁자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넥슨이라는 게임 IP가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카트라이더,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등등등 상당히 기라성 같은 게임들이 모바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넥슨 GT, 넷게임즈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넥슨이 모바일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다른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경쟁으로 피로가 수익성을 다운될 수 있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넥슨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된 부분인데, 한알령 해제를 통해서 이제 파노가 승인이 슬슬 많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파노라는 거는 중국 쪽에 게임을 승인을 받기 위한 부분을 이제 파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파노를 우리 국내 게임 회사들이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엮여서 인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파노가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전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부분에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웹젠 그리고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요. 뭐 액토즈 소프트 뭐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이맥스, 조이시티 엄청난 게임 회사들이 많습니다. NC소프트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기 전에 그러면은 게임 회사들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 이제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항공 제실사 수용 안 한다. 사실상 매각 계약 무산이 된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매각을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이제 인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과연 인수를 할 거냐를 놓고 상당히 좀 뭐 그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HD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이 사실상 무산으로 치닫게 됐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아시아나항공 제실사에 대한 해외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산은이 현산의 인수 진정성의 의문을 가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M&A 무산을 대비해 채권단 관리 및 제3자 매각 등 플랜 B를 가동하는 동시에 현상과의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뭐 주된 이유는 그렇다라고 하면 제3자 매각 이거잖아요. 채권단 관리 및 제3자 매각 등 플랜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단 관리면 산업은행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3자 매각이면 3자 매각, 현대산업개발 말고 다른 쪽에 매각을 한다라는 플랜 B인데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입장은 뭐 나라에서 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만큼의 인수 뭐 어차피 또 나라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세금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플랜 B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은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저가 항공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타항공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그랬고 그리고 TA항공도 그랬고 이제 그 관련돼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업체들이 결국에 이제 기대감으로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그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다양하게 전환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과 아시아나 항공 그룹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HO 코로나19 특효약 없을 수도, 방역수칙 강조, 뭐 이 부분이 이미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진단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 시젠이라든지 마크로젠, 휴마시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해외 쪽,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 남미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단 키트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필요 이미 하고 한 상태라 수출도 엄청나게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역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진단은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치료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진단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방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수출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방 관련된 부분, 이제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쪽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방역 수칙 강조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잘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에 대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 그래서 현재 임상 3상이 있고 우리 모두 효과적인 백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효약이 없고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그는 몇 달간 혹은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뭐 이러면 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앞서 WHO는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위해 전염병 학자와 동물보건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중국에 파견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연결이 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방 쪽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쪽도 눈여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